자, 문제 1번. 가연물이 되기 쉬운 조건이 아닌 것은, 자, 보기 중에서 가연물이 되기 어려운 조건을 고르시면 되는데, 자, 가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탈 수 있는 물질을 말하는 거죠. 자, 1번. 발열량이 커야 한다. 그죠? 발생하는 열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잘 타겠죠? 이건 맞는 거고요. 2번. 열 전도율이 커야 한다. 자, 열 전도율은 열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많이 전달이 되면 그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열을 뺏기는 거니까 가연물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열 전도율이 작아야 된다가 맞겠습니다. 자, 2번이 틀렸고요. 3번. 산소와 친화력이 좋아야 한다. 그렇죠? 산소와 만나서 이제 연소를 하는 건데 산소와 친화력이 좋아야 가연물이 되기 좋겠죠. 다음 4번.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 자, 다음 중 점화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자, 1번 충격, 2번 증발열, 3번 마찰열, 4번 정전기. 자, 그래서 1번의 충격과 3번의 마찰열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적인 점화원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4번의 정전기는 전기적인 점화원. 그래서 2번의 증발열이 바로 점화원이 될 수 없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의 증발열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 다음 각 물질과 물이 반응하였을 때 발생하는 가스의 연결이 틀린 것은, 자, 1번 탄화칼슘. 자, 탄화칼슘이 이제 물과 반응했을 때 자, 발생하는 가스는 아세틸렌. 자, 맞는 얘기죠. 2번 탄화알루미늄. 자, 탄화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물과 반응했을 때 바로 메탄가스가 발생을 하죠. 근데 이제 문제 보기 보시면 이산화황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메탄가스가 발생합니다. 자, 3번 인화칼슘. 이거는 포스핀 맞고요. 4번 수소와 리튬. 물과 반응해서 수소가스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분말 소화 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CDC 소화 약제는 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자,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주차장에는 제3종 분말을 사용할 수 없다. 자, 아니죠. 차고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제3종 분말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이고요. 다음 3번 최적의 소화 효과를 낼 수 있는 분말 입자의 크기는 20에서 25 마이크로미터이다. 이것도 맞죠? 4번 제1인산염은 다몽색으로 착색한다. 그래서 제3종 분말의 착색은 바로 다몽색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번. 다음 위험물 중 물과 접촉 시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은, 자, 1번에 NaClO2, 2번 P, 3번 TNT, 4번 Na2O2. 자, 보기 중에서 물과 접촉했을 때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은 바로 4번의 과산화 나트륨이 가장 위험한 거죠. 그래서 물에 의해서 그 과산화 나트륨 같은 경우는 물과 반응했을 때 물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되면 수산화 나트륨과 그리고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 Na2O2가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구조를 무엇이라 하는가? 자,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 연화조, 석조 등과 같이 화재에 대해서 가장 안전한 건축 구조를 말하는데, 인접 화재로 인해 연소될 우려가 적고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주요 구조부는 내력상 지장이 없어 간단한 수리로 그 건축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자, 이 구조를 보시면 돼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연화조, 그리고 석조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어떤 구조냐? 바로 내화 구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1번의 내화 구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화재의 분류 방법 중 유류 화재를 나타낸 것은, 자, 화재의 분류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자, 화재 같은 경우는 크게 소방에서는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급 화재, 그다음 B급 화재, 그리고 C급 화재,
D급 화재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급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일반 화재죠. 네, 일반 화재. 그다음 B급 화재가 유류 및 가스 화재. 유류 및 가스 화재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C급 화재가 전기 화재. 그리고 D급 화재가 금속 화재가 되겠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문제에서는 유류 화재를 물어봤잖아요. 유류 화재. 유류 화재니까 정답은 B급 화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다음 문제 8번. 다음 원소 중 할로겐족 원소인 것은, 자, 할로겐족 원소 같은 경우는 자, 주기율표상에서 바로 17족 원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1번에 네온, 2번에 아르곤, 3번에 염소, 4번에 크세논. 그래서 보기 1번, 2번, 4번 같은 경우는 제18족 원소에 해당이 되고요. 자, 3번의 염소가 바로 할로겐족 원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3번의 염소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9번. 자, 공기와 할론 1301의 혼합기체에서 할론 1301에 비해 공기의 확산 속도는 약 몇 배인가? 단,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29, 할론 1301의 분자량은 149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같이 해볼게요. 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것이 뭐냐? 할론 1301에 비해서 공기의 확산 속도가 몇 배인지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할론 1301의 확산 속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놓으실 거냐면 V, 자, 할론으로 할론 놓고요. 자, V, 자, 공기라고 놓을게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할론 1301의 확산 속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구하냐? 루트 m분의 m이에요. 자, 분자량이죠, 분자량. 근데 이게 서로 바뀝니다. 여기는 공기의 분자량이고요. 분자에 들어가는 것이 할론 1301의 분자량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자,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자, 문제에 다 나왔잖아요. 자, 공기의 분자량, 평균 분자량이 29라고 했고요. 그 다음 할론 1301의 분자량이 149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자, 이 값은 대략적으로 2.27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기의 확산 속도는 할론 1301의 확산 속도의 대략 2.27배 정도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10번. 자,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로 된 건축물에서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직통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피난자의 안전상 몇 미터 이하이어야 하는가? 자, 보세요. 자, 건축물에서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직통 계단까지의 보행거리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30m 이하입니다. 30m 이하인데 지금 문제에서 주요 구조부가 뭐라고 했어요?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라고 했죠? 자, 내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보행거리가 더 긴 거예요. 바로 30m 이하가 아니고 50m 이하로 더 길어집니다. 내화 구조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에 50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건축물 화재에서 플래시 오버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는, 자, 이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플래시 오버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바로 백드래프트가 있죠. 그래서 플래시 오버, 자, 플래시 오버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백드래프트가 있어요. 백드래프트. 자, 그때 플래시 오버와 백드래프트 현상이 발생하는 시기, 자, 시기인데 일단 플래시 오버 같은 경우는 언제 발생하냐? 바로 성장기에서, 화재 성장기에서 최성기, 그죠? 최고로 화재가 많이 큰 거죠.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바로 플래시 오버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이제 백드래프트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재가 거의 이제 감소했을 때, 감소했기 때 발생하죠. 감소했기 때.
그죠? 이게 두 가지 좀 구분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플래시 오버 현상을 물어봤으니까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넘어가는 시점, 이때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다음 문제 12번.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보기 쪽 보시면 1번, 3번, 4번은 옳은 설명이고요. 보기 2번에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위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1m 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 자, 틀렸죠? 0.1m 이상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0.5m 이상 튀어나오게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 다음 문제 13번. 화재 표면 온도가 2배로 되면 복사 에너지는 몇 배로 증가되는가? 자, 복사 에너지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입니다. 복사 에너지. 자, 여기서 복사 에너지, 자, E라고 놓을게요. 복사 에너지 E는 시그마 곱하기 T의 4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스테판 볼츠만 상수가 되는 거고요. 자, T는 절대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 복사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절대 온도의 몇 제곱? 절대 온도의 몇 제곱? 4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자, 화재 표면 온도, 절대 온도가 몇 배가 됐다고요? 절대 온도가 2배. 자, 2배가 됐을 때 복사 에너지는 몇 배냐? 그러면 지금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4제곱이니까 얼마예요? 2의 4제곱 해서 몇 배? 16배만큼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온도가 2배만큼 올라가면 복사 에너지는 16배만큼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16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4번. 화재의 유형별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게 설명된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1번. A급 화재는 무색으로 표시하며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수 소화를 엄금한다. 틀렸죠? 자, A급 화재 같은 경우는 백색, 그죠? 백색으로 표시하고요.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은 일반 화재가 아니고 C급 화재인 전기 화재에 해당이 되죠. 자, 틀렸고요. 2번. B급 화재는 황색으로 표시하며 질식 소화를 통해 화재를 진압한다. 그래서 B급 화재 같은 경우는 유리 및 가스 화재이기 때문에 자, 황색으로 표시하고요. 그리고 질식 소화를 통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것.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3번. C급 화재는 백색으로 표시하며 가연성이 강한 금속의 화재이다. 틀렸죠? 자, C급 화재는 전기 화재라고 했어요. 전기 화재. 그러니까 전기 화재는 청색으로 표시하고요. 그리고 자, 가연성이 강한 금속 화재. 금속 화재는 D급 화재죠. 3번 틀렸고요. 4번. D급 화재는 청색으로 표시하며 연소 후에 재를 남긴다. 그래서 D급 화재는 금속 화재로서 청색이 아니고 무색이 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2번이 맞네요. 정답은 2번. 다음 문제 15번.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실내의 온도가 21도씨에서 650도로 되었다면 공기의 팽창은 처음에 약 몇 배가 되는가? 단, 대기압은 유동하여 화재 전후가 같다고 가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자, 샤르의 법칙을 이용하는 거지, 샤르. 자, 보세요. 15번은 샤르의 법칙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 거냐? 샤르의 법칙 같은 경우는 무엇이 일정할 때? 자, 무엇이 일정할 때? 이것은 압력이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 자, 샤르의 법칙을 이용해 주고요. 자, 그러면 반대로, 자, 여기는 뭐가 있냐? 보일의 법칙도 있죠. 네, 보일의 법칙 같은 경우는 뭐가 일정할 때? 그렇죠. 온도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할 때 보일의 법칙을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자, 조건 보세요. 대기압은 유동하여 화재 전후가 같다. 대기압이 화재 전후가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샤르의 법칙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압력 일정하니까 샤르의 법칙입니다. T1분의 V1은 T2분의 V2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T1분의 V1은 T2분의 V2. 자, 문제에서 구하는 건 뭐예요? 바로 V2. 자, V2가 V1의 몇 배냐? 이걸 물어봤죠. V2가 V1의 몇 배냐? 자, 그러면 V2는
이제 식을 좀 변형해 주시면 돼요. 자, V2는 T1분의 T2 곱하기 V1이 되는 거죠. 이거 식을 이제 바꾼 거예요. 예, V2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T1과 T2는 절대 온도죠. 자, T1은 섭씨 온도가 지금 몇 도예요? 21도죠. 21도. 자, 21도니까 273 플러스 2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는 거니까. 자, 이거 분해. 그다음 T2는 자, 650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273 플러스 65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섭씨 온도로 넣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절대 온도로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온도로. 그리고 여기는 V1. 이렇게. 그럼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이것만. 그렇죠? 이것만.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이 값은 대략 3.14 정도가 나옵니다. 3.14. 자, V1.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화재가 발생해서 실내 온도가 21도씨에서 650도까지 상승하면 그때 공기의 부피는 처음보다 3.14배 정도로 더 팽창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6번. 자, 건물의 주요 구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1번 바닥, 2번 차양, 3번 내력벽, 4번 보. 자, 보기 중에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 바로 2번이죠. 예, 차양. 자, 차양은 이제 주요 구조부에 해당이 안 되고요. 네, 지붕 틀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의 차양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7번.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중 HCFC22를 82% 포함하고 있는 것은 자, 이거는 이제 문제에 답이 나와 있어요. 자, 뭐라고 나왔냐면 지금 어떤 거냐면 HCFC22를 자, 이것을 82%를 포함하고 있는 소화약제를 고르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어떤 계열이냐? HCFC 계열이죠. 이 계열이죠. 자, 그럼 보기 보시면 1번에 IG541과 3번에 IG55 같은 경우는 이거는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니까 일단 답에서 제외가 되겠죠. 그리고 2번에 HFC272A는 자, HCFC 계열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HFC 계열입니다. 그리고 4번에 HCFC 블렌드 A라고 나왔죠. 똑같잖아요. HCFC 계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문제를 보시면 정답이 바로 나옵니다. 정답 4번이에요. 다음 문제 18번. 분말 소화약제의 소화 효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소화 효과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방사열의 차단 효과, 2번 부촉매 효과, 3번 제거 효과, 4번 질식 효과. 자, 보기 중에서 분말 소화약제의 소화 효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바로 제거 효과죠. 제거 효과 같은 경우는 분말 소화약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9번. 자, 물에 저장하는 것이 안전한 물질은 자, 1번의 나트륨, 2번의 수소와 칼슘, 3번 이황화탄소, 4번 탄화칼슘.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나트륨 같은 경우는 물과 반응했을 때 자, 가연성 가스인 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하겠죠. 자, 안 되고요. 2번 수소와 칼슘은 물과 반응했을 때 마찬가지로 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물속에 저장할 수가 없는 거고요. 다음 3번 이황화탄소가 바로 물속에 저장할 수 있죠. 그래서 이황화탄소와 황린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황화탄소와 황린은 물속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입니다. 다음 4번 탄화칼슘. 탄화칼슘은 물과 반응했을 때 바로 아세틸렌 가스가 발생하죠. 그래서 물속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은 3번의 이황화탄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다음 20번. 다음 중 연소 현상과 관계가 없는 것은 자, 연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연소. 어떤 물질이 산소와 반응했을 때 열과 빛을 수반하는 산화 반응 현상이 바로 연소인 거죠. 자, 반드시 열 또는 빛이 발생을 해야 돼요. 자, 1번. 부탄가스 라이터에 불을 붙였다. 자, 불을 붙였어요. 그럼 뭐예요? 열과 빛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거는 연소와 관련이 있는 거고요. 2번.
황린을 공기 중에 방치했더니 불이 붙었다. 자, 일단 불이 붙었다는 것 자체가 연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맞고요. 3번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였다. 이것도 불을 붙였으니까 연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4번에 공기 중에 노출된 쇠못이 붉게 녹이 슬었다. 자, 일단 녹이 슬었다는 것 자체는 산소와 반응했어요. 자, 산화 반응은 했지만 열과 빛을 수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연소 현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산화 반응만 한 거예요. 그래서 연소 현상과 관계가 없는 것은 4번이 관계가 없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